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독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인 재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중독이라는 단어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재발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죠. 최근 저의 경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재발을 하시고 이를 가족이나 상담자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결국 더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상황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재발을 알았을 때 구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환경관리에만 초점을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쳐서 재발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상담자에게 혹은 같은 마음의 협심자에게 재발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재발로 인해 생긴 문제를 책임지면서 단도박과 회복의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은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신 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발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재발이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신 분들이 단순히 도박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을 넘어 도박에 빠져 있을 때의 기분, 생각 패턴 등을 경험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다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박에 빠져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감정 상태, 태도, 가치관, 생활 양식을 보인다면 재발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단순히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이라도 도박자 스스로 주관적 판단하에 재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또한 재발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발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뇌가 중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 사고, 행동, 동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뇌가 중독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든 뇌는 그 경험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속상하게도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재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재발을 하지 않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더라도 포기가 아닌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재발에 대한 대처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늘 다짐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재발을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재발 상황을 숨기고 재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 그 방법으로서 도박에 더 집중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마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재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러니하게 이 생각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맞춰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상하죠?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 도박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니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과거의 중독 경험을 통해 우리의 뇌가 중독에 빠진 생각, 감정, 행동들을 그대로 떠오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중독에 빠진 뇌는 언제든 중독적인 상태로 여러분을 만들어 버립니다. 설령 도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된 생각들이 만들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이 도박 중독에 빠진 경험이 있다면 벌써 이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셨다면 재발에 대한 대처로서 일상에서 늘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도박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도박 이야기하면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생각나서 우울해지니까 도박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한다? 여러분, 너무 아니란 마음가짐이 아닌가요? 만일 내가 다시 재발을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를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숨기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고 경각심을 갖는 행동을 매일 늘 취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갖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달력에 단도박 일수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볼 수 있는 곳 혹은 핸드폰 메인 화면에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나에게 불편감을 줌으로써 도박 중독자임을 인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매일 늘 일상에서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발의 과정을 이해하고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걸린 암이 어떤 암인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행동 패턴들을 바꿔가지 않을까요? 도박 중독 또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재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한다면 재발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대처하기 위해 방법으로서 행동 패턴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발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재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재발의 위험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신호들은 도박 행동이라는 작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상황에서 멈추고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해서 행동한다면 실수로만 끝나겠지만 한 번의 도박 행동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재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재발의 과정은 내가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한 후 위험의 신호를 걸쳐 실수 혹은 재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은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한 후 평상시와 다르게 감정의 변화가 심하거나 돈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박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더 눈에 들어오거나 스스로 타협을 하는 메시지 혹은 자기의 합리화를 더 많이 보내는 등 다양한 면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호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위험 신호가 도박 충동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이야기한 경각심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위험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위험 신호를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아직도 난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자책하기보다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을 짧게라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험 신호가 왔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주변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 자신이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도박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호에 대해서 알아차렸다면 가족 혹은 같은 길을 가는 협신자분들 혹은 상담자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박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 및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다짐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재발의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인 대처 외에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재발을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재발을 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빈틈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환경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단도박과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도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발의 원인이 돈으로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돈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해결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해결된 욕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와 재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관리의 방법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이 미해결된 욕구로 인해서 도박 중독의 재발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재발의 상황이 왔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의 장면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게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상담을 통해서 재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재발로 인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짧게라도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재발은 회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도박 중독에 대해서 경각심과 민감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와 도박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단도박과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갈 수 없는 길은 아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때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지는 모르지만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